저는 셋이서 걸레질을 하면 더 빨리 복도 청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면적이랑 걸레 표면적 같은 걸 이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진짜로? 예, 거짓말. 3명이서 걸레를 하나씩 들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 2개를 들고 하는 게 더 빠를 거다. 면적상 효율적이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승진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4이고 20년도 11월부터 22년도 8월까지 제17 전투비행단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7 전투비행단 장비대대에서 영어어학병 정비행정병으로 복무한 병장 박세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김민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비행정병, 발사체 정비병, 그리고 으뜸병사 3가지 보직을 역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청주에 위치한 1978년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비행단인데요. 지금 공군 기지 중에 유일하게 F-35A를 운용하고 있는 최첨단, 최정예 전투 비행단입니다. 제가 그 공군에만 존재하는 보직을 하나 이제 했었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병장 정도 됐을 때 대대 으뜸병사로 상번을 했어요. 공군에만 존재하는 되게 특이한 보직이거든요. 그 병사 자치 제도라고 해가지고 뭐랄까 좀 병사 대표 같은 느낌? 조금이라도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책임이 좀 더 있어서 점호 진행 자체를 다 으뜸병사가 합니다. 반년 넘게 하면서 정말 대중화법이 많이 는 것 같아요. 1대1 소통 상황도 되게 많거든요. 대대원 한 명 한 명과의 어떤 자잘한 문제 해결 뭐 그런 것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통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그런 걸 익힐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배트반이라고 맞네. 네, 배트반. 활주로에 종종 그 새들이 그 날아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쫓고요. 네, 대부분은 쫓는데 부득이하게 새가 떨어지면 그때 처리 네, 이제 묻어주고 처리 이제 네. 잘 뒤처리를 잘 합니다. 그게 아마 공군에만 있는 좀 독특한 보직이 아닐까. 생각보다 전투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엔진에 들어가서 전투기 전체가 막 추락하고 이런 경우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른 군대에 비해서 덜 폐쇄적이고 조금 더 자유롭고 뭐 그런 거는 다 확실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군 안에서도 좀 나뉘어요. 후방부서, 전방부서라고 하는데 전투기랑 전투 작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부대들,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부대, 비행기를 정비하는 부대, 뭐 그런 활주로 관리하는 부대, 운항 관제하는 부대, 그런 데가 이제 전방부서인데 확실히 그런 전방부서는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는 느낌이라면 후방부서는 저희가 진짜 익히 알고 있는 공군만의 정말 좋은 쪽에서 되게 좀 자유로운 문화, 뭔가 군대지만 좀 덜 경직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게 좀 양쪽 다 존재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군대 얘기를 못 해요. 에어공익이라고. 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죠. 여기서 지금 군복 입고 이러고 있는 것도 네. 보면은 저는 이제 맞습니다 이제 진짜. 물론 자랑스럽긴 한데 자랑스럽습니다. 공군 저는 너무 근데 추천하는데. 이제 육군 친구나 해병대 친구들 걸어 다니면 웬만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긴 하죠. 저는 그래서 항상 군생활 되게 편하게 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렇다고 공군에서 복무하는 친구들이 일이 쉽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지만 오해예요, 오해. 네, 그러니까 오해라는 정말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공군 네. 힘듭니다. 네. 공군 진짜. 뭐 그래도 힘들다고 또 하면 또 그럴 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가라고 해서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입대했을 때 원래 정비병과로 어학병들 뽑지를 않았었는데 공군 세 기수마다 어학병 기수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저희 820기가 어학병 기수였어요. 근데 어학병들도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특기를 다 하나씩 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통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체 노동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특기를 받기 마련이라고 들어서 이제 입대를 사실 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희 기수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가 정비 특기를 부여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좀 난감했는데 막상 이제 항공기 무기정비라는 특기를 받고 나서는 비행기 한 번은 만져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좀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특기를 가르쳐주는 학교의 교관님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대개 제가 선배 어학병들 들었을 때는 이제 뭐
사령부라던가 이런 그 행정병과에 일하는 걸 들었는데 결국 차고가 아니라 더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부여받았을 때만큼만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해?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고. 분명 저랑 했을 때는 화장실에서 같이 했을 때 이런 얘기 아니었거든요. 특기 학교에서 표정이 제일 안 좋았는데 네, 제일 안 좋았거든요. 저를 자꾸 째려보고 막 그랬던 친구였는데 되게 좀 이제 와서 다음 전역하고 질문. 나니까 바뀌었네요 많이. 저는 의외로 특기학교 때는 오히려 은어를 많이 듣고 아 이런 걸 좀 외워가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자대에 오고 나니까 해외에서 로키드 마틴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미군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전부 다 올바른 용어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저도 편하게 이해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다만 익스텐션 바라고 이제 이음대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음새라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통역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익스텐션 바라고 표현 못했던 기억도 나고 거의 다 줄여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피드 핸들이라고 자주 사용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도 그냥 스피다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추측으로 다 알 수 있는 정도라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많이 달라서 좀 어렵기보다는 오히려 더 되게 다가가기 쉽고 다들 좀 관심 있어 해줬던 것 같았던 게 저희 세 명만 해도 되게 다르거든요. 뭐 대학을 나온 지역이라던가 살아온 배경.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되게 흥미로워하고 처음에 되게 반겼던 것 같아요. 대부분. 네. 다들 정비 특기를 받으면은 전공들이 이과 쪽이다 보니까 그런 잡지식이나 이런 것도 듣는 것도 나름 재밌었거든요.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수학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정비 쪽을 하는 친구들이 내성적인 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그런 약간 사소한 거 외에는 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어땠어요? 느꼈던 뭐 이질감? 거의 항상 같은 같은 방을 생활관 썼었어요. 썼거든요. 동기들끼리 네. 같이 썼어가지고. 지금 이제 전역을 했으니까 좋은 친구인데 그때 저도 의견이 좀 달랐던 게 이제 저는 셋이서 걸레질을 하면 더 빨리 복도 청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면적이랑 걸레 표면적 같은 걸 이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진짜로 예. 거짓말 세 명이서 걸레를 하나씩 들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 2개를 들고 하는 게 더 빠를 거다. 면적상 효율적이다. 그냥 가버 저는 굉장히 문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냥 생활에 들어가 버리길래 그냥 가버렸어요. 문과는 이렇구나. 문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생각해서 좀 그때는 싸웠지만 서로 이제 화해하고 정말 이제 친하게 잘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했어요. 예.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수학을 들이미니까 완전히 졌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뭘 했다기보다는 끝나고 나서 이제 남는 동기들이나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배수로 파기라든지 분리수거조차도 어학 업무 못지않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네, 이제는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 당시엔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최승진 병장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 배운 게 많아서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처음엔 진짜 아쉬웠어요. 영어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못하니까. 근데 가끔 아, 너 어학병이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질문으로 안 들리고 되게 좀 칭찬으로 들렸거든요. 뭔가 어학병으로 오면은 다른 업무는 신경을 좀 덜 쓴다거나 좀 능률이 떨어진다거나 라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쪽에서도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걸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어학병들이 파견도 가긴 하는데 부대 내 행사들도 가끔 있어서 예를 들면 전투기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정비사들이 와서 뭐 워크샵을 해준다든지 세미나를 해준다든지 이럴 때가 1년에 한 2-3번 있는데 이게 영어랑 한국이 뭔가 스위치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근데 한국 스위치를 오래 켜놨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를 쓰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라 언어는. 결국 언어 능력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확실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하는 건 확실히 좀 퇴화를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애초에 어학병 지원했던 뭐랄까 큰 기대를 안고 왔던 거에 비해서는 좀 퇴화를 했지만 노력으로 다시 커버해야죠. 이 말하는 거는 누굴 잡아다가 영어로 제가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가끔 전화를 할 때도 말이 좀 답답하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열심히 예. 본인들끼리
근데 이게 또 그게 달라요.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그게 좀 꼴보기가 싫은 게 저희도 꼴 보기 싫어요. 다른 이게 부대원들이 있는데 재수 없는 걸 떠나서 못 견디겠어요. 저희끼리 해도 오글거리고 저희 말고 그럼 80명이 더 있는데 다 보는 앞에서 재수 없게 영어를 그것도 한국 군대 와서 그거 좀 그렇죠. 별로지 않나요? 잘 맞지 않는 조합인 것 같아서 이왕이면은 다른 특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아니 그러니까 제일 아까 막 또 더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부여 받았을 때만큼만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했듯이 항공기는 멀리서 볼 때 제일 멋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비 뭐 이런 노고나 이런 거는 진짜 힘든 거니까 네, 이왕이면 어학병은 다른 특기도 좋지 않을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인생이 또 쉬운 길로만 가면 재미가 없듯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기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공군 안에서 어학병과 정비의 관계는 정말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정비 부서가 영어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고 외국 정비사들, 미군들이랑 협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어학병을 처음에 모집하고 홍보를 할 때 정비부서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싹 빼놓고 해요. 처음에 입대했을 때는 오히려 당혹스러움이 감쌀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다시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되지 않지만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면서 좋았던 기억들도 다시 생각이 나면서 되게 값진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돈을 내고도 스튜디오 가서 촬영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잘 찍어주시고 즐겁게 찍고 인생에서 이런 스튜디오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해볼 수 있는 기회라 참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다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돈 내고 찍는다고 해서 절대 이런 분위기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큼 좋은 분들과 함께 찍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옷장에 처박아 놓은 군복 마지막으로 한번 입어볼 기회, 그 정도. 감사합니다.